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앗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시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백석은 일제강점기 시인이었었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평안도 지방의 방언을 자기 시 안으로 잘 이렇게 가지고 왔던 시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백석이 살아가던 일제강점기에는 이미 가족 공동체는 해체되고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주나 간도로 이 조선 한반도에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주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농촌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굉장히 가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가던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의 시 안에는 공동체의 모습들이 너무나 생명력 있게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시를 많이 썼던 그런 시인이었었죠.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모닥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을지, 그리고 모닥불 작품 제목을 딱 봤을 때부터 벌써 이 모닥불이라는 게 이 시의 주인공이고 시적 대상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모닥불이라는 시적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던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궁금히 여기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를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이미지는 이렇게 보이고 있는, 제가 보이는 화면은 좀 닫을 거예요. 닫고, 시 본문을 조금 움직여가면서, 왜냐하면 이 시가 여러분, 이렇게 좀 짤막하지 않아요. 짤막하고, 우리 일반적인 시는 조사나 어미를 생략하고 압축하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빈칸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 같은 경우는 산문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조금 한 연이 이렇게 좀 이렇게 줄줄줄줄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좀 자세히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제가 제 이미지를 좀 닫아야 해요. 제 이미지, 제 얼굴 안 나오고 본문 위주로 본문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먼저 확인하시죠. 네. 1년 보세요, 여러분. 새끼오리도, 새끼줄 말하는 거예요. 새끼줄도, 헌신짝도, 헌신발도, 소똥도, 가시창도, 가죽신의 밑창도, 개니빨도, 개의 이빨도, 개의 이빨인데 개니빨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평북 방언이에요. 개 이빨도, 너울 쪽도, 널판지도, 집건불도, 지푸라기도, 또 가랑잎도, 이렇게 나뭇잎인 거죠? 나뭇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 떨어진 기왓장도, 닭의 짖도, 짖은 깃털이라는 평북 방언입니다. 역시 닭의 깃털도, 개의 털업도, 개의 털도 타는 모닥불. 자, 굉장히 많은 사물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어떤 표현법들이 사용된 건가요? 열거법이 일단 사용이 됐고요. 이 사물들을 나열하기 위해서 우리 보조사, 도라는 보조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도라는 보조사 여러분 성격이 뭐죠? 공동격이죠. 공동격. 이것도 다 이렇게 자기를 포함시키는, 자기 안에 포함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조사인데, 이 보조사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물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물들을 좀 보시면 어때요? 성격이 좀 가치 있고 소중하고 뭐 이런 것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새끼줄이라든지 헌신짝이라든지 소똥, 뭐 개 이빨, 막대꼬치, 닭의 깃털, 개 털, 뭐 이런 것들 보면 일상생활에서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들이 이 모닥불을 만들어서 타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일련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문제 정리해 놓은 거 보세요. 이런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들이 모여서 모닥불에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모닥불의 속성은? 이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달아놨어요.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작품 제목이 뭐기 때문에?
모닥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닥불이 작품 제목이라는 얘기는 이 모닥불이 이 시의 주인공이라는 얘기고, 그럼 우리는 어떤 독해를 해야 된다? 이 주인공이 속성이 무엇인지에 맞춰서 독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1년에서 쭉 이런 것들이 나열되는데 모닥불의 속성이 뭐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모닥불의 속성 답을 보시죠. 무용한, 쓸모없는 사물들이 새로운 유용성을 얻어 쓸모 있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추위를 녹여주는 사물로 변화했죠. 네, 쓸모없던 것들이 재생하고 부활해서 모든 것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해,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닥불은 그럼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쓸모없는 것들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1년에서 우리 반복되어서 운율을 만든 단어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반복됐다고요? 보조사, 도가 반복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요, 형식적으로는 이 도가 반복이 되면서 유사 구조가 만들어졌고 운율이 만들어졌어요. 2번 넘어가시죠. 반면에 위시어의 반복, 그러니까 보조사 도죠. 보조사 도의 반복이 내용상으로도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다양한 사물들이 함께 모닥불로 타고 또 다양한 존재들이 평등하게 그 불을 쬐는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다양한 존재들이 평등하게 그 불을 쬐는 상황은요, 이연에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이 보조사 도가 계속해서 반복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존재들의 평등성도 느낄 수 있고 또 다양한 사물들이 함께 모닥불로 타는 장면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정리하자면 이 시가 모닥불이라는 대상의 속성을 형상화하기에 활용한 표현 기법이 뭐다? 다양한 사물과 인물들을 열거해요. 나열하고 보조사 도를 반복함으로써 대상의 속성을 형상화하는 그러한 표현 기법을 활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별표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모닥불이란 대상의 속성을 형상화하기 위해 활용한 모닥불이란 대상의 속성을 우리 독자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활용한 표현 기법이 뭐다? 다양한 것들의 열거다. 그리고 보조사도의 반복이다. 이걸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아주 잘 형상화해 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좀 본문을 키워서 이연을 좀 확인하고 가실게요. 이연 보세요. 네, 이연은 우리 아까 보조사 도 설명하면서 잠깐 정리했었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다양한 생명들이 모입니다. 자, 한번 확인하실게요. 제당도. 제당은요, 우리 어떤 가문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주의 역할을 하는 어르신이에요. 초시도. 초시는요, 그 가문에서 과거 시험에 처음으로 합격한 사람. 또 문장 늙은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그래서 그 가문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여기 보는 순간 늙은이와 아이 대비적인 시어가 나타났네. 문장 가문의 가장 높은 어르신이라고 그랬는데 더부살이는 그 집에 이렇게 덧붙여서 곁들여서 사는 그런 아이라는 뜻이니까 문장 늙은이랑 더부살이 아이는 좀 대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어가 이렇게 나열된 거구나, 병치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도 한번 볼까요? 세사위도 갓사둔 세사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위랑 사둔 하면 이것도 좀 대비적인 관계에 있는 사위랑 사둔이니까요. 대비적인 관계에 있는 시어들을 병치한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그네도 주인도 마찬가지죠. 대비적인 시어의 병치. 할아버지도 손자도 역시 대비적인 시어의 병치. 네, 그리고 여긴 또 좀 다르네요. 붓장사도 장사꾼이고 땜쟁이도 장사꾼이니까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여긴 또 대비적인 시어의 병치가 보였고요.
근데 이런 모든 존재들이 모두 모여서 모닥불을 쪼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난 것이 이연입니다. 자, 일연과는 어휘의 성격이 조금 다르게 보여요. 어떤 어휘들이냐?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의 나열인데 부분 대비적인 단어들의 병치가 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표현의 의도가 좀 뭘까라고 본다면 여러분 요게 이제 별표 내용이 될 거예요. 이연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질적인 대비적인 사람들과 동물들 신분도 좀 다르고 지위나 뭐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사람들도 모여 있고 동물들도 모여서 모닥불 앞에서 모두 대등하고 평등하게 함께 모닥불을 쪼이고 있는 그 대등성, 동질감, 평등성이 강조되고 있는 게 이연의 내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 드러나는 모닥불의 속성은 뭐냐? 평등과 화해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하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연의 내용 정리되셨나요? 네. 그러면 1, 2연을 좀 묶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죠. 1, 2연의 시간적 시점은 언제냐? 네. 지금 현재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모든 생명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 중이에요. 시점은 현재입니다. 되셨죠? 1, 2연처럼 묘사를 통해 이미지를 부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묘사라는 거 뭐죠?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 정서가 드러나는 방식은 직설적일까? 간접적일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림이 그려질 때 여러분 화자의 정서 느껴지시나요? 화자의 정서? 네, 화자의 정서 느껴진 사람 있어요? 없죠. 네. 화자의 정서는요, 그 묘사된 이미지 안으로 스며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문학의 공식. 문학에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어떤 공식이 있다? 어떤 공식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 묘사적인 방식이 부각이 되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듯이 어떤 상황이 그려질 때는 정서는 어떻게 된다? 정서는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정서가 드러나는 방식은 직설적이지 않다, 대단히 간접적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문학에서는 공식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6번 문제 가볼게요. 이런 나열을 통해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공동체의 모든 대비적인 존재들, 조금 다른 존재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 화자가 좀 느껴진다라고 우리가 좀 의미 해석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분제가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는요. 사실은 이 모닥불 앞에 무슨 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모닥불을 쬐고 있다 그러면 감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오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시를 보면 신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닥불을 쬐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대등하고 평등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백석은 이런 장면을 그려내면서 아마도 이렇게 평등하고 대등한 존재들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3년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선생님 또 본문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문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잠깐만요. 네, 잠시만. 네, 같이 보세요. 본문 좀 커졌죠? 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1, 2연이랑 화자의 위치가 좀 달라진 거 느껴지시나요? 1, 2연에서는요.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화자가 그냥 관찰만 하고 있었죠. 무가치한 것들이 타오르고 있는 모닥불도 봤고 2연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존재들이 모닥불을 쬐고 있는 장면을 그냥 관찰하고 있는 모습만 보였는데 3년으로 가니까 나의 복수지시 대명사 우리가 나왔어요. 화자의 모습이
언뜻 등장한 거죠.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한 이도 여러분 정서에 직접 노출. 자, 시에서 정서가 이렇게 노출될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물결 표시를 하고 가야 된다. 왜? 굉장히 중요한 지배 정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불쌍한 이도 물결 표시하시고요. 불쌍하게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자, 이렇게 좀 관조적이고 좀 객관적으로 모닥불을 응시하고 있던 일리언의 화자가 3년에서는 그 모닥불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우리 할아버지의 과거를 생각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과거를 생각했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다. 너무너무 불쌍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살아오셨다라는 우리 할아버지의 역사를 생각하는 그렇게 이제 3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3년 같이 한번 보실게요. 3년은 일리언의 묘사적 진술, 그냥 대상을 그려놓고 있던 묘사적 진술보다는 산문적인 진술을 통해 설명이죠. 설명을 통해 특정한 사연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연의 주인공은 우리 할아버지고요. 이를 통해 드러나는 모닥불의 또 다른 속성은 그럼 뭐냐? 네, 개인의 역사를 포함해서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의 이 불쌍한 역사는 아마도 우리 할아버지만의 독특한 역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민족 전체가 겪고 있는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의 역사이기도 했었을 텐데 모닥불은 그런 우리 모두의 역사를 인지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타오르고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몽둥바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몽둥바리, 딸려 붙어 있던 것들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물건을 우리가 몽둥바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물건을 우리 할아버지가 몽둥바리가 됐다 이랬으니까 할아버지가 고아가 된 거지. 붙어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거니까요. 고아로 살아야 했던 불행한 과거를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단어,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몽둥바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 몽둥바리는 다른 의미도 있어요. 손가락이 없거나 오그라져서 펴지 못하는 손을 가진 사람, 화상을 입은 사람, 의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뭔가 불행한 일을 겪고 화상을 입은 그래서 평생을 장애를 입고 살아오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게 되겠죠. 둘 다 의미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될 거고요. 자, 몽둥바리의 첫 번째 의미로 우리가 이해했을 경우에는 몽둥바리에는 비유 중에서도 은유가 활용이 되었다라고 이해하고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닥불 속에서 시적 화자가 발견한 건 일제강점 하에 고통을 겪은 할아버지 또는 우리의 민중 또는 조선 민족의 순환사 이걸 모닥불이 모두 끌어안고 있구나라는 걸 화자가 발견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상 전개상 3년의 특징은 시상의 전환이에요. 왜냐하면 1, 2년은 묘사적인 진술이다가 3년에서는 산문적인 진술로 바뀌었고요. 또 1, 2년에서는 시간적으로 현재이다가 3년에선 시간이 과거로 바뀌어 있고요. 1, 2년에서는 객관적인 관찰 위주이다가 3년에 와서는 우리 할아버지, 나 라는 화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 2년과 3년이 조금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상의 전개라는 기능을 하는 게 3년이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3년의 시간적 시점은 언제다? 과거다라는 거 여러분 정리되셨죠? 네, 그 다음 자, 본문을 왔다 갔다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7번. 위시의 1, 2연에 사용된 열거법은 여러분 전통 계승의 측면에서도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놓고 가셔야 돼요. 7번 별표하시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판소리랑 사설시조를 보면요. 우리 평민문학이었죠. 굉장히 장황한 열거가 많이 보여요. 사설시조의 중장 같은 경우. 판소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열거는 이렇게 굉장히 어떤 특정한 장면을 막 나열하고 장황하게 설명할 때 많이 활용이 되던 표현법이거든요. 근데 역시 백석의 이 모닥불이라는 1, 2연의 시에서도 이런 판소리나 사설시조에서 발견되는 열거법이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닥불은 전통 판소리나 사설시조의 장황한 나열을 계승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8번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의 1, 2연과 3년은 현재와 과거, 정겨움과 고통을 대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대비가 의도하는 효과가 뭘까? 모닥불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 3년의 우리 할아버지로 대변되는 역사였죠. 또 2연의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조화와 평등의 공동체적 합일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닥불은 긍정적인 조화와 평등의 공동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조화와 평등의 공동체의 회복을 열망하는 그 안에는 뭐도 있다? 너는 너무너무 슬픈 역사니까 너는 싫어, 넌 빼가 아니라 그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역사까지도 이렇게 포용하고 있는 것이 모닥불이다. 우리의 공동체고 우리의 역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의 화자 어떤 존재였었죠?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였어요. 이게 화자의 정서나 1, 2연 보면 특히나 그렇죠. 화자가 전혀 보이지 않고 객관적인 관찰, 멀리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대상을 관조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3년에는 우리 할아버지라고 있으니까 우리 이 3년에 와서는 표면에 화자가 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1, 2연 가지고 이제 지금 9번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넘어가 보시죠. 10번. 백석은 일제강점화 모국어 말살 정책에 맞서서 문학작품을 통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시인입니다. 여러분 일제 말년 1940년대 우리 문학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제가 정말 그야말로 발악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조선어를 없애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거든요. 그때 시인들이 이제 이런 일화들이 좀 전해지죠. 시를 정말 우리의 고유어, 우리의 정말 그 지역 방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시들을 자기 친척, 먼 친척이나 자기 친한 친구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시를 좀 어딘가에 좀 몰래 숨겨줘. 이 시를 숨겨놓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다면 그때 이 시들을 발표해줘. 그러면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뭐 10년 뒤가 될지도 모르고 또는 100년 뒤 500년 뒤,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독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 시가 발견이 된다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식민지 하에 이런 단어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고유어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 후손들이 알게끔 해줘라는 부탁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백석 또한 이렇게 우리 말을 자기 시 안에 남겨놓고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너무너무 열망했던 그런 시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우리들은 그의 시에 담긴 우리 고유의 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백석의 시가 나오면 여러분, 백석의 시 안에 있는 우리 고유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테스트 용지를 통해서 1번부터 14번까지 우리의 고유어들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여러분 얘기 드렸죠. 네이버 카페에 일산 시아락
합당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 카페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이 테스트 용지랑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용지랑 그 다음에 그걸 정답을 맞춰볼 수 있는 교사형을 같이 PDF 파일로 만들어 놨거든요. 다운을 먼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운을 먼저 받아서 그 텍스트를 앞에다 놓고 선생님이 별표 체크하라는 거는 별표 체크도 좀 하고 암기하라는 거는 좀 암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영상을 들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 백석이 시에 있는 고유어들은 암기하고 이해하셔야 된다. 시험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핵심 정리입니다. 성격 어떻다? 산문적이다. 동화적이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동물도 나오고 어린아이도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그 시의 성격을 동화적이라고 좀 얘기해요. 그래서 성격이 동화적이다 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해제, 농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람, 사물, 동물들 모두가 모닥불로 수렴, 합쳐져서 공동체의 화합이라는 모습으로 형상화가 되고 있는 시다. 핵심 제재, 모닥불이다. 주제,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합일 정신과 비극적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모닥불의 모습이 주제다. 특징, 장황한 열고로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1, 2연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장황한 열거는 어떤 갈래의 전통을 계승한 거다? 판소리와 사설 시조의 그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평안도 방언을 사용해서 정감을 고조시키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토속적인 성격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세 번째, 열거된 사물이나 사람의 배열이 주제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네 번째, 현재의 정황과 과거의 회상이 대비를 이루는 구조다. 현재는 공동체의 평등과 조화가 보였다면 과거에는 고통의 역사가 보이고 있는 대비 구조가 나타났었죠. 또 동일한 뭐뭐도라는 보조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었다. 라는 얘기. 작품 구성 1년 보잘것없는 것들이 모여서 타는 모닥불의 모습. 2연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이 정말 대비적인 존재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의식. 3년 모닥불과 관련된 우리 할아버지의 슬픈 사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결국 모닥불은 소외되고 서글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거나 쓸모없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바꿔놓는 굉장히 플러스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머릿속으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관식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어느 만큼 정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정리했던 내용들을 자꾸 응용하고 자꾸 써먹어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국어 실력이 그럴 때마다 하나씩 성장하고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시험을 치를 때는 국어 실력이 정말 빵빵해진 상태로 1등급을 목표로 그렇게 시험을 치르러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CR쌤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